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요소 3부의 신경문입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전일 대비 1.5% 하락하며 3,200선을 내줬습니다. 특히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관련 대형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장중 한때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이탈하기도 했죠. 우리 증시가 이렇게 흔들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영향이 큰데요. 방금 전인 9시 30분에 또 지수가 발표됐으니까요. 주요소 3부를 통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서울경제TV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주유소 3부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은 또 넥타이 색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시장이 조금 애매할 때에서는 이렇게 가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에서는 좀 빨간색 위주로 좀 가지고 나오고 시장 열심히 힌트였네. 빠지라고 노래할 때에서는 제가 파란색을 맬 때도 있어요. 네. 빠져야 될 땐 좀 빠져줘야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시장이 뭐 이렇게 요만큼 빠졌거든요. 빠지긴 빠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겁을 좀 많이 내요. 이거 지금 이틀 정도 빠진 걸로. 근데 과거에 빠진 거에 비하면 지금 정도의 이 정도의 수준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돼요. 옵션 만기 때 엄청나게 또 오늘처럼 막 빠지는 이런 흐름은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넥타이를 빨간색과 파란색 일단 양쪽으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더 자세한 정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 입장하시거나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V 이벤트먼트요. SV. SV 인베스트먼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한 70%. 70% 갖고 계시고 예. 혹시 매수가가 얼마가 되실까요? 평균 단가가 5,300원 정도 됩니다. 5,300원. 예. 비중이 좀 많이 크신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위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SV 인베스트먼트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인데 창투사 관련주들이 이제 과거에서는 이쪽 저쪽 막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 움직였던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최근에서는 이제 대성창투도 그렇고 SV 인베스트먼트는 좀 그런 쪽은 조금 아니지만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었던 창투사 관련주들은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대성창투도 좀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었고 뭐 AT는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SV 인베스트먼트는 그런 데에 비하면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런 데서 움직이지는 않고 얘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있었던 창투사 관련주 쪽인데 차트적으로는 5,000원대로 다시 회복은 가능해 보입니다. 뭐 실적은 창투사들이 이렇게 시장이 뭐 급락장이거나 약세만 아니면 실적들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지금 얘도 지금 흑자 전환이 좀 되어 있는데 시장이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벤처라든지 창투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원래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물론 코스닥도 있지만 증권주가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증권주가 올라가면 유동성 장세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창투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지금 거래량이 말라서 그런데 다시 올라가면서 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뭐 거래만 실려준다 그러면은 다시 5,000원, 6,000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다만 이제 시장이 최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좀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그래서
뭐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거나 지금 뭐 이렇게 얘도 지금 SB 인베스트먼트도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금 밀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그냥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지수가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유동성 상승 다시 펼쳐지게 되면 얘는 다시 위쪽으로 상방향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구매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뭐라고요? 지금 계속 제가 6천 얼마에서부터 물타기를 계속 했거든요. 물타기 계속 하신 거예요? 예. 비중이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6,300원서부터 4천 몇백까지 물타기를 했는데 지금 좀 더 싸면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이미 많아서 더 산다라는 것은 리스크를 더 키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물타기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타기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시장을 하락장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다시 상승장으로 도래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장인데 다시 상승장, 다시 뭐 전고 좀 돌파하는데 뭐 그렇게 높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장이 또 다시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뭐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거 얘기만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좋은 얘기만 나와준다라 그러면 예. 지수는 다시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올 연말과 뭐 내년 초까지 얼마든지 실적에 대한 좋은 종목들에 대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들 나와주면서 지수가 달리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시장이 맨날 올라가진 않고 어느 순간에서는 고점을 치고 빠지게 될 거고 그때에서는 지금처럼 물타기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물타기 하는 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비중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물타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 요거 그냥 비중이 많으니까 이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고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쪽은 음식 업종이에요. 그렇죠? 소비주 뭐 풀무원이라든지 지금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실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음식 업종, 소비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유가 뭐 이쪽에 지금 밀가루 가격, 라면 가격 이쪽에 상승을 해주고 있고 소비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쪽에 소비주들이 또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지금 안 움직였던 그런 소비주들을 쪽을 보시는 게 좋은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서 이제 오늘 시장이 되게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농심 같은 종목을 얘기했거든요. 농심도 지금 예, 보면 예, 차트가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예. 보면은 지금 거래가 실려 있죠. 예. 네. 물론 저는 이쪽보다는 사실 CJ 쪽을 좀 좋아하긴 해요.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라든지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소비주들. 특히나 어쨌든 간에 그쪽에는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이제 비중이 없다면 오히려 SB 인베스트먼트를 더 추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소비주 업종 이쪽을 좀 공략을 더 해보시고 SB 인베스트먼트는 그냥 갖고 있다가 한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일단 좋은 모양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상담을 주시면 제가 이거 5천 원에서 6천 원까지 갈 건지 뭐 잘하면 장이 되게 세게 움직이게 되면 8천 원 돌파한다 그래도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지금 거래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지금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세력들이 잠잠하게 지금 숨어 있어요. 털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얘네들이 올해 안에 분명히 세게 한번 땡겨 올리면서 강한 시세를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그런 종목이니까 걱정은 크게 안 되는데 괜히 물타기 많이 했다가 이 세력들이 아주 고약하게 한번 흔들어 놓고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손실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세력들이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5천 원 쪽에 올라오면은 다시 질문을 주시고 얘가 갈 거면 크게도 간다. 그러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타기를 조심하라고도 말씀해주시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언급해주신 음식업종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소비주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모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000원에 매수하고요. 네. 10%요. 10%. 혹시 네.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바로 또 어떤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고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자, 진원생명과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힘을 내는 애들이 있고 힘을 못 내는 애들이 있어요. 자, 네. 우리가 과거의 제약주도 2017년도 그리고 작년 2020년도 3월달, 4월달 보게 되면 제약주가 굉장히 셌습니다. 얼마나 셌냐면 그냥 제약제만 들어가면 다 폭등했었던 제약주가 아니고서는 수익이 안 났던 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제약주가 그렇게 강할 때에서는 모든 업종과 모든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이쪽이 튀고 또 잠자고 일어나면 또 저쪽이 튀고 하면서 계속 급등하는데 막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가는 것들만 몇 개 가고 안 가는 것들은 또 안 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제약주의 강세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뭐 예방 백신이라든지 이슈는 다 좋은데 과연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이 과거의 영광처럼 다시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힘도 안 나오고 그때 당시에서는 움직이는 게 IT 아니면 제약주 딱 두 개지로 나눠가지고 갔었거든요. 뭐 대웅중,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아니면 뭐 LG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뭐 대웅주들 움직이면서 반대적으로는 또 걔네들 쉴 때는 또 얘가 움직이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철강주도 움직이죠. 화학 정유주도 움직이죠. 뭐 조선주도 움직이고 건설주도 움직이고 기계주도 움직이고 해운주도 움직이고 움직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실적들이 정말로 여기서부터 계속 피크를 치고 계속 갈 수 있느냐를 볼 때에서는 이게 지금이 피크이고 앞으로의 올해와 내년에서는 이제 하향세를 또 걸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매매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네. 보면은 지금 뭐 매출 추이가 지금 늘기는 했는데 이제 올해까지만 나옵니다. 아니, 작년까지만 나오고 지금 뭐 내년과 내후년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여전히 보니까 진홍생명과학은 단기 순위 계속 적자죠. 근데 지금이 피크예요, 그러네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회사가 지금 적자로 되어 있고 적자 지속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얘가 정말로 이제 좋다라는 거를 이제 얘가 증명을 해줘야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가 또 지나면은 또 시들시들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7월 달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맞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걸리면 그냥 예방 백신 맞으면 돼요. 그렇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진단 키트도 필요 없어질 거고 굳이 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소비주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도 N자형 목표치를 보면은 25,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5,000원만 올라가도 25%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괜찮죠? 좋죠, 뭐.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좀 가지고 있고 얘네들도 물린 물량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기관들이 30만 주를 사고 사모펀드들이 19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장기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암울해서 이거 잘못 샀나라고 느끼시겠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네. 패턴적으로는 N자형은 아직 남아있고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기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25,000원, 무조건 25,000원까지 난 가져가서 팔아야지가 아니고 여기서 네. 2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주면서 욕심을 내면 25,000원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매매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의원님, 네. 그 백신 관련 뭐 이렇게 음. 인상하고 했던 것이 이제 뭐 조만간에 그것이 발표될 거라고 모든 제가 그런 얘기를 제약주들은요. 들었는데 임상을 다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제약주들이니까 임상을 진행을 해서 임상 1상, 그러니까 전임상, 1상, 2상, 3상을 가야지 이거 시약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네. 모든 제약주들이 과거서부터 그랬는데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1상, 2상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실험이 아닙니다. 이 약이 효과가 있냐 없냐 보다는 이게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먹어도 죽나 안 죽나, 뭐 이런 걸 이제 간단한 거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 소규모로 하고 대규모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상서부터가 이게 어려운데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예전에서는 이게 이제 뭐 전임상 1상, 2상이 이제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전임상 들어갔다 하면 폭등하고 1상 들어갔다 하면 상한 가고 2상 들어가면 상상 가고 그랬는데 이게 제약줄이 약할 때에서는 그런 얘기 나와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저는 네. 이게 나와도 있잖아요. 3상 통과되고 4상 통과돼 갖고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매출이 정말로 나와야 돼요. 막 매출이 막 나와가지고 이 회사가 막 이 약을 팔아가지고 뭐 한 달에 막 몇 조씩 벌어가지고 막 떼부자가 돼야 되는데 막상 약이 나왔더니 아무도 안 사 먹어. 그럼 개발을 열심히 돈 들여서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힘이 쭈르륵 빠지겠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움직이는 겁니다. 제약주는 항상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임상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로 움직여주는 건 아주 좋아요. 근데 막상 발표가 되면 파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들어온 거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좋은 임상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발표가 되면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네. 발표되기 전까지가 일단 주가가 기대감을 가지고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약주는 항상 기대감에 움직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문의가 오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유, 저 종목보다도 우리 이정수 선생님 그냥 내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끝까지 졸려도 보고 하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영광이네요. 저기, 네, 어유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되셨네요. 네, 네. 바로 종목도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현대 그린푸드요. 네, 현대 그린푸드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9,300원 되는 것 같고요. 네. 9% 돼요. 9,300원에 9%인데 네. 또 식품주 관련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오늘 또 3.33% 올랐는데 계속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건가요? 계속 이걸 홀딩을 하고 싶고 또 추가 매수는 어디까지 조정받으면 해도 되나 그게 궁금하고 홀딩을 어디까지 좀 올라가면 그럼 추가 매수랑 또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바로 위원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뭐 진짜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아니에요. 굉장히 전문가님 그냥 아주 재미있고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듣는데 되지를 않아요. 전화 상담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전화하니까 계속 네, 시도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자, 일단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차트를 네. 보자마자 이거 굉장히 일단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보인 대로만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고 있어요. 굉장히 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네. 거래가 실려주고 있는데 듬성듬성 실리면서 최근에 또 거래량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이렇게 확 하고 늘어났는데 네. 차트를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비중을 9%라는 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비중을 좀 늘려야 돼요, 이거는. 글쎄요. 네. 네, 늘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음식업종들이 지금 모두 다 지금 강세를 지금 펼쳐주고 있는데 네. 지금 안 그래도 실적들이 소비주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음식업종들이 지금 실적들을 다 발표하고 있는데 분기별 실적이 최대로 발표하는 애들이 지금 슬슬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또 호재가 음식료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음식료 가격 올리는 이유가 지금 밀가루 가격부터 해서 지금 뭐 원자재 가격도 다 폭등을 하고 모든 지금 다 지금 식품 재료 가격들이 다 폭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네. 식품 가격들이. 그럼 네. 거기에 맞춰서 스프레드 그 이익 마진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적들은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에 그러니까 전년에 있었던 그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작년에서 예상했던 거가 지금 그러니까 얘도 지금 늘어나는 걸 보이는데 저는 이거 이익 조정치가 다시 컨센서스가 다 상회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 얘뿐만 아니라 네. 모든 네. 그 음식 업종들이 네. 그리고 네. 음식 업종들이 좋은 게 다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백화점 관련주들도 지금 바닥에서 정말로 은근슬쩍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현대백화점, 네. 뭐 신세계 같은 애들도.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종목이고 잘 공략했던 종목이 아니었는데
소비주 네. 섹터들이 걔네들이 확 급등해 버렸는데 음식 업종이 의외로 다크호스처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12,000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15,000원, 17,000원도 가능하게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추가 매수로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쉽게 내려오진 않겠는데 만약에 10,000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강하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네. 10,000원 쪽으로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장이 일단 내일 옵션 만기 날인데 내일 그렇게 급락세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미국 시장도 그렇게 크게 급락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유럽 선물은 조금 플러스이고 그러면 내일 적당히 흔들려도 3,100을 지지를 줄 거고 모레 만약에 양봉이 나오거나 올라가 주거나 하여튼 강한 모습들이 다시 나와주게 되면 그때서는 뭐 추가 매수를 싸게는 못하고 그땐 대충 1,500원이나 1,800원 요 정도 내에서 그냥 사셔도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거래량이 어제 오늘 좀 거래량이 어제인가 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래량은?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실리면 올라가려면 거래가 실려야 돼요. 그래서 네. 위로 올라가기 위한 거래량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조정은 짧을 수 있고 상승이 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바뀐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로 따지게 되면 90점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업종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고 요거는 조정받을 때마다 열심히 모아가야 됩니다. 아, 네. 아우, 아주 화끈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바닥주인데요. 뭐 자, 요 정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이정수 위원님 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오늘 알았네요.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고 계신데 저희가 또 계속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 방금 음식 업종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셨나요? 예, 조금 네.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하신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75,000원이고요. 네. 75,000원이고 80%입니다. 또 비중도 80%로 크셔서 얼른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뭐 매수가가 아직은 수익에 있으셔서 뭐 얼마든지 비중을 뭐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물리신 건 아니니까 아마 이거 장기 투자로 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장기간 갖고 중간에는 20% 30 팔았다 사고 계속 반복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20% 30%. 자, 일단 삼성전자 이제 뭐 지금 뭐 주식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 이제 물어보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삼성전자부터 산다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에 많이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판다라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가 몇 년 동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싼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재미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제가 뭐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나 아니면 주유소 방송에서도 자주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은 뭐 그동안 계속 많이 올라왔죠. 뭐 2016년도서부터 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받고 또 작년에서도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뭐 좀 더 밀려도 사실은 얘가 뭐 잘못한 거는 아니고 충분히 밀릴 수 있어요. 밀리면 또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얘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빠질 것이 그럼 얘가 많이 빠지게 돼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대급수적으로 급등하는 애들이 나오든지 아니면 얘가 빠지는데 같이 다른 애들도 빠지게 되면 지수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빠지는 대신에 철강주가 더 많이 올라가거나 조선주가 움직이거나 건설주가 움직이거나 증권주가 움직여버리게 되면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빠질 때에서 지수가 안 빠진다. 그럼 뭔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들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 삼성전리는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빠지고 지수가 조금 흘러내려요.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수가 빠져도 이렇게 폭락세는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들어주면 삼성전자에 들어주는데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저는 삼성전자의 매력도보다는 차라리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소비주들이 훨씬 더 매력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연기금하고 열심히 팔았습니다. 얼마를 팔았냐면요.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어제는 외국인들이 7,900억, 거의 8,000억 팔았고요. 오늘은 1조 팔았어요. 삼성전자 하나만. 많이 팔았죠. 1조 1,000억을 팔았습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렇죠? 1,100억을 팔았고요. 열심히 팝니다. 그것도 갑자기 많이 파는데 연기금은 열심히 맨날 팔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엄청 꼬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시장을 들어올리면서 하는 역할들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수급에 일단은 근데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서 다시 들어오는지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옵션 만기 이후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 다시 85,000원, 9만 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수급을 살펴보면 건설주하고 뭐 증권주하고 뭐 정유화학주, 철강주 계속 이쪽만 사니까 삼성전자가 해가 지고 삼성전자의 해가 지고 다른 경기민감주의 해가 뜨는 그래서 과거에 조선주가 뭐 철강주가 주도주가 됐듯이 그런 흐름들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지금 어차피 수익이기는 한데 내일은 그렇게 심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일 이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비중을 줄이시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반등시 한 85,000원에서 9만 원 사이에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포트를 좀 다른 쪽으로 차라리 철강주들이라든지 조정받으면 그쪽으로 하시거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만한 쪽은 역시 근데 소비주 쪽 그런 쪽으로 비중을 조금 이동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반을 좀 팔을까 아니면 다 팔을까 해서 걱정돼서요. 그래서 그거를 7만 말씀드립니다. 5천 원이 무너지는 건가 그게 걱정돼서요. 7만 5천 원 당장은 안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도 외국인들 잘 체크하세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반등시 비싸게 파세요. 8만 5천 원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옵션 만기 내일 지나고 나서 들어오면은 8만 5천 원에 파시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슬슬 비중을 줄이고 시장이 올라갈 때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면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실전 매매 정수에서 10시부터 11시 매일 종목들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계속 제가 소비주들 계속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주모님,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흐름 변화를 또 짚어주셨어요. 삼성전자의 해가 조금 지고 있고 경기 민감주의 해가 뜨고 있는데 철강주 그리고 소비주 쪽으로 집중해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이정수 위원님의 스피드 상담 시간이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위원님?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문자로 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창투사 얘기했었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대성창투, 오늘 이거 상한가 갔었군요. 대성창투만 봤었는데. 자, 일단은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살아있을 때에서는 얘네들도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창투사 관련주들이 시장이 죽거나 약할 때에서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지만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물론 오늘 시장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시장이 안 죽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다른 업종들도 죽어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많이 올라갔더니 빠져있는 애들은 있어요. 그네 누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 왜 약했느냐? 최근에 굉장히 약하죠. 월봉 봐보세요. 빠질만 하니까 빠진 겁니다. 근데 많이 빠졌죠? 그럼 반등 주겠죠. 어쨌든 에이티엠 인베스트 6,900원에 매수가 돼 있으면 이거 과거에 물렸던 거네요. 지금 6,650원인데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빠질 때 본인이 안 물렸다 생각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한 28% 정도, 29% 정도 물렸던 거네요. 손실이 20%, 29% 정도 물리면은 물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눌림목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 그러면 물렸다가 빠져나오게 되면 일단은 절반 이상 파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절반 이하로 조금 더 욕심을 내시는 부분들은 상한가가 들어간 거니까 오늘 상한가 조가인 6,650원이 안 깨지면 일단 보유. 대신에 욕심내지 말고 수익이 나면 어떡하라? 절반 이상 파세요.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하면 그 절반 이하로 내려놓은 것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면서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뭐 LG 디스플레이 뭐 실적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앞으로 뭐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IT 섹터들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자, 25,000원대 매수 가격 25,140원에 비중은 24%.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저점이 좀 지지가 되고 지금 IT주들도 죽으러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자 이만큼 상승을 했고 시장이 약세장에서는 절반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17,000원까지 밀리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지수가 지금 2,000대에 있습니까? 3,000대에 있습니까? 여전히 3,000대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는 굉장히 아직도 강하게 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다시 얘네들이 살아 올라가는 요런 것만 나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보다는 반도체 얘기지만 오늘 그 K반도체 그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내일 13일 맞죠? 내일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도 들어가고 내일 뭔가 뭐 혜택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움직여주고 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들도 다시 움직일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겪고 그래서 21,5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면 일단 버티시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25,000원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거기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단가를 그러니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아 다시 싸게 사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일단은 이거는 가져가세요. 가져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 종목의 대한광통신. 자 대한공통신 질문 주신 분이 두 분이신데 하나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떤 종목에 30% 비중 갖고 있는 분, 요 분은 4,440원이시고 그 뒤에 분은 3,550원에 사셨는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대한광통신 4,440원. 제가 실전 매매 정수할 때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통신장비주들은 할 거면 올해 신년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대형주라고 그랬어요. LG 디스플레이, KT,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리고 LG U+보다는 KT랑 SK텔레콤이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1월 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너무 많이 갔어요. 통신장비주들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상담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스테크. 제가 에이스테크를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거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게 338% 움직였어요, 이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얘도 순환매로 안 올라갔던 종목을 찝어서 얘기했던 건데 얘마저도 움직이고 다른 애들도 다 갔습니다. 싹 다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그것보다는 5G가 된다라고 하고 그쪽에 뭐 통신주들이 된다라고 이러면 대형주가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됐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뭐 SK텔레콤이 올라가고 지금 뭐 KT가 올라가고 이게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열심히 들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대한강통신부터 해서 저는 통신장비주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 반등 이거 4,000원도 쉽지는 않은데 올라오면 그냥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4,000원만 오르더라도 잘라버리셔야 되고 저는 3,500원 정도 올라와도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통신장비주들이 2년 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얘는 안 올라갔죠. 대한강통신은 안 올라갔는데 나머지 통신장비주는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통신장비주도 이제 실적 싸움이에요. 대한강통신은 과거서부터 실적들이 하도 안 좋아하고 이거 혹시나 상장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계속 적자인데 지금 5G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온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 통신장비주들 이제 옥석을 가려야 돼요. 이제 조심해야 될 종목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거 반등 주게 되면은 안전한 소비주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리고 소비주들 대부분 대형주들이 또 많아요. 또 그 재벌 기업들 이런 이제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망할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소비주들 쪽이나 이런 쪽들이 좀 안전할 것 같고, 대한강통신은 3,500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차라리 손절을 하고 소비주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동국 SNC. 자, 어제도 제가 이거 상담했던 건데 괜찮다 그랬어요. 오늘 시장 흔들렸어도 잘 버텼죠.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섹터들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소에 대한 그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얘기들이 계속 나와줄 거고 계속 뜨거운 감자로 올해 내년 계속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은 들어줄 거니까 매수 가격 6,150원 뭐 괜찮아요. 7,000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뭐 거래량도 없잖아요.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뭐 오늘 시장 빠졌다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급락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이제 DPC 질문 주신 거는 매수 가격은 14,500원에 비중은 20%. 자, 60일선은 아직 살려놨죠. 자, 한번 급등을 했는데 자, 차트를 보면 되게 재밌는 모양이 나오는데 N자형 상승을 딱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빠질만한 거예요. 그래서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칠 것 같으니까 여기 들어가신 것 같은데 못 사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13,500원이 깨지면 당연히 손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13,500원도 무너지질 않아요. 오히려 16,000원 쪽으로 올라가거나 18,000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셔도 된다. 대신에 16,000원에서 거래가 없으면 한번 파시고 거래가 실리면은 18,000원까지 보시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사조동화원. 자, 이것도 음식 업종이긴 한데 거래량이 그래도 이것도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꼬리들이 자꾸 있는 게 열심히 좀 누르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정배열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요. 뭐 나쁠 부분은 없어요. 매수 가격만 보면은 1,530원. 요게 나쁘네요. 그렇죠? 자, 주식을 살 때에서는 항상 싸게 사야 돼요. 자,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점과 저점을 쭉 그어봐요. 여기 이 선, 그 파란색 석도 있죠? 저기 근처에 닿을 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 윗선으로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사지 말아야 될, 팔아야 될 자리에 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급등할까 봐 사셨는데 좀만 더 참고 내려올 때쯤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추가 매수 되고 음식업종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 종묘. 자, 아시아 종묘. 뭐 지금 뭐 사료, 비료, 그다음에 뭐 음식 업종, 농업 관련주 뭐 이렇게 다 이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얘도 한번 움직였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쭉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한번 눌림목을 주려고 오늘 흔들려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5% 정도, 이거 올라간 게 있으니까 5% 정도 밀린 거죠. 자, 매수 가격 7,260원. 이것도 좀 마음이 좀 급했죠.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니까 지금 어려운 거고, 이거 조금 더 밀리면 더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농업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밀리면 21선 지지, 그다음에 61선 지지 두 가지 정도 보고 1차 매수, 추가 매수, 1차 추가 매수, 2차 추가 매수 가능. 거래량 패턴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밀리면 다시 올라가면서 8,000원 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비중을 다시 줄여주세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조금 급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스피디한 상담이었습니다. 소비질 모두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극동유화요. 아, 국동유화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619원이고요. 네, 5,619원. 비중은 5%. 아, 5% 담으셨구나. 또 네. 아스콘 관련주로 또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과 고민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극동유화 지금 유가가 지금 막 그 송유가 테러 사태 때문에, 사이버 테러 때문에 유가가 막 급등을 하고 유가 관련주도 막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유화 관련주들, 뭐 LPG 관련주들, 지금 얘도 지금 액화 석유가스 관련주 해가지고 안 그래도 뭐 장중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돌아다니긴 했어요. 네. 이쪽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근데 주가가 위치가 좀 떠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좀 네.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아, 보니까 오늘 많이 팔던데 시간을 놓쳤어요. 보니까 잠깐 병원 갔다 왔더니 많이 팔고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저는 수 단가를 있죠. 조금 더 높이 해놓고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하실 때에서는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걸 잘못하셨죠. 이렇게 만약에 바닥에 네. 있으면 네. 그냥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게 바닥에서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쭉 바닥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동유화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 있었던 한 1,600원대에 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알아서 올라가겠지. 냅두면 되는데.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뭐 3,500원, 3,000원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는 뭐 자리를 비워도 돼요. 뭐 잠을 자도 뭐 알아서 올라갈 테니까. 뭐 유가가 올라간다라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얘가 주가가 바닥에 있질 않고 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세력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를 빨리 올라올 때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송유관 그 사이버 테러가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그 뭐였었죠? 그래도 웜은 아니고 하여튼간 그 랜섬웨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받았다라 그러는데, 그거는 네. 저기 열심히 그 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결이 돼요. 이런 거는 뭐 폭탄 공격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은 다시 유가는 또 안정세를 또 펼쳐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사약하고 사그라들면서 내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올라올 때 세력들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올릴 때 팔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은 괜찮으니까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들어가신 거니까 일단 저점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5,100원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21살 자리는 4,400원인 것 같은데 일단 4,4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가 가능하시고요. 다시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줄이면서 가세요. 네, 비중을 줄이면서 가시고. 내일 아침 그냥 뜰 때 그냥 손절해버릴까요, 그냥? 아니요, 뭐 그 정도로 뭐 그렇게 뭐 당장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달만 46만 주를 들어왔거든요. 네,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그렇죠.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뭐 팔려면은 아직 물량들을 더 많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관들이 뭐 팔았다 그러는데 61주 팔았네요. 조금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팔고 도망간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들어주게 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면서 뭐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 어쨌든 매매적인 관점이니까 그래서 6,000원을 만약에 세게 못 돌파하면 바로 6,000원에서 파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들에 대한 그다음에 화학주들에 대한 그리고 뭐 이런 LPG, 액화, 석유가스라든지 이런 애들에 대한 아직까지의 그 호재들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상승 방향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6,5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얘기 하더라도 손절 가격하고 그다음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전히 있는 거니까 매매하세요, 매매. 네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언제 매수하면 좋은지 아주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넷게임즈요. 넷게임즈 게임 종목을 또 매수하셨는데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300원에 10%요. 14,300원에 10%요. 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위원님과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넷게임즈를 공략을 하셨는데 원래 게임즈를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사신 거예요, 그냥? 네, 전문가님, 다른 전문가님 추천 있어가지고 제가 매수를 했는데. 네.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더 한 16,000원까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시외로. 네. 이게 한 거의 9% 가까이 빠져가지고. 시외에서 많이 빠졌나요? 왜 이렇게 빠졌지? 예. 그 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좀 줄었다 해가지고. 그런 이슈들은 그렇게 크게 오히려 이제 악재가 나오게 되면 털어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에서 만약에 준비물 안 갖고 오고 막 혼나잖아요. 네. 근데 맞기 전에 혼나기 전에서는 이게 막 불안한데 맞고 나면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악재가 나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흔들리게 되면 한번 흔들어주는 거는 우리가 한번 매를 맞고 가는 거고 지금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가 100%짜리 종목이라서 혹시나 뭐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나 혹은 계속 안 좋아질 건가를 보려고 했었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보니까 넷게임즈를 실적을 보니까 지금 흑자 전환을 지금 했거든요. 흑자 전환 지금 되어 있고 뭐 상장 폐지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작년까지가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가 80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계속 좋아졌어요. 매출액이 2018년도서부터 2020년도 되면서 200억, 280억, 그다음에 800억 좋아지고 올해는 1,000억으로 내년에서 1,490억으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인구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들이 작년부터 있었었죠. 네. 그걸 얘기에 맞춰서 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지금 좋아지잖아요. 작년에서 250억인데 517억. 근데 아마 시외에서 지금 흔들렸던 부분들은 예상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아마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걸 거에서 기대감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거 지금 실적 보니까 컨센서스 보니까 계속 좋아져요 지금. 네, 계속 좋아지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흑자 전환. 우리가 이제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올라갈 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고 턴어라운드 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적자에 있다가 이제 흑자 전환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얘는 작년에 적자고,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이게 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뭐 120%나 130%나 올라갔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그런 것 같고 지금은 조정은 충분히 그래도 받았으니까 내일 흔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뭐 2분기, 3분기 이제 지나게 되면 다시 뭐 게임주들도 이제 소비주들 다시 또 움직이게 되면 뭐 14,000원, 15,000원은 그래 갖다 놓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비중이 네. 10%밖에 되질 않으면 네네. 더 빠지면 더 사세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내일 빠지면 좀 추가 매수할까요? 그러니까 시장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막 최악으로 빠지면 10,000원이지만 만 원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10,000원은 네네.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돼요. 네. 예, 만 원까지는 아니고 뭐 적당히 빠지면 11,000원대, 네. 11,500원 뭐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요. 네. 14,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화재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화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원의 비중 20%거든요. 20만 원에 20%. 오늘 좀 기분 좋은 목소리신데 오늘 좀 수익을 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떤 점이 또 고민이실까요? 실적 발표는 오늘 했는데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궁금해서요. 네, 앞으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위원님과 얘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보험주를 공략을 하셨는데 요즘에 보험주들 개인들 잘 공략을 안 하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전한 걸 찾다 잘했다라고, 보니까. 네, 전 잘했다라고 일단 칭찬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증권 업종하고, 그러니까 네. 은행주 업종들은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한번 추천했었어요. 방송에서 은행주들을 한 2개, 3개를 추천했었었는데 네. 지금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이 돼요, 은행주들은. 네, 그런 근데 것 같아요. 증권주하고 보험주는 만만해요, 아직. 아직은. 근데 네. 증권주를 얘기한 부분들은 어차피 다시 유동성 자세가 펼쳐지거나 시장이 다시 오르게 되면 올라갈 것 같아서 증권주를 얘기했던 거고 네. 보험주 같은 경우들은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주고는 있는데 왜냐면 움직임이 빠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험주를 줄 거면 차라리 소비주, 음식업종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이쪽 애들이 왜냐면 이쪽 애들은 한 번 움직이면 원래 빨리 움직이거든요. 네, 네. 쾅쾅쾅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하지만 그쪽만큼 좋은 게 지금 보험주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그래서 원래 삼성생명을 처음에 봤었죠. 원래 이걸 추천을 네. 주로 줬었나 안 줬었나 하여튼 언급했었는데 가격이 안 들어가지고 네. 가격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좀 놓친 종목 케이스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네. 차트를 보면 지금 바닥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바닥에 돌아 올리고 있고 네. 외국인들도 점차적으로 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막 수익 내기 어렵다, 시장 어렵다. 그게 왜 어렵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IT 대형주 건드려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거 아니고 삼성화재 건드려서 봐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기분이 좋지, 그렇죠?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섹터를 잘못 공략하면 지금 재미가 없어요. 지금 차라리 보험주, 근데 보험주보다는 소비주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고, 자 삼성화재만 말씀드리면 일단 좋아요. 굉장히 좋고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컨센서스를 보면 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컨센서스 그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 네. 수익이라 되어 있는데 보험료 수익이 늘어나고 내년도 또 늘어나요. 막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는데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네. 영업이익도 늘어나요. 작년이 1조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올해는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 근데 내년에는 조금 주춤할 거라 그러는데 이거는 예상이니까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네.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7,500억인데 올해 9,8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서는 뭐 9,7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인데 내후년에서는 조금 더 늘어났는데 이것도 근데 무조건 믿을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쁘진 않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로만 따지게 되면은 그 실적들은 그냥 엄청나게 급증은 아니지만 적당히 좋은 수준으로는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주가도 바닥에서
점차적으로.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을 때도 30만 원 했었던 종목인데,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보다 살살살 좋아진다라 그러면 뭐 25만 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막 30만 원까지 가져가야지 그거는 아니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뭐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는 왜냐면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목표치가 나오니까 23만 원, 네. 24만 원까지는 편안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네. 얘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서 24만 원, 25만 원 가면 네. 그땐 파시고 네. 그때에서 소비주들, 그러니까 꼭 음식 업종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비주들 있죠. 이쪽 네, 네. 애들이 하반기에서 난리를 칠 것 같아요. 아니면 건설 업종이라든지. 네, 네. 이쪽으로 그때는 눈을 돌리시고 지금은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배당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배당도 배당 때까지 혹시 기다려서 쭉 끌고 가도 될까요? 하반기에서는 배당을 줄 수 있는 차라리 다른 업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배당을 주죠. 배당을 보니까 배당이 11,000원 정도 주네요. 네, 네. 올해 예상 배당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11,000원 정도 주는데 뭐 배당을 먹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배당 근처로 갔을 때 다시 고민해 보세요. 아, 네. 제가 그 삼성화재를 살 때 우선주도 20%를 같이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같이 둘 다 그냥 끌고 가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로 모으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배당까지 그때까지 이거를 끌고 간다는 것은 지금 벌써 지금 아직 5월 달밖에 되진 않았잖아요. 네, 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많이 남았으니까 만약에 그때에서 한번 팔아주고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주, 보험주 또 칭찬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소비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또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자, 내일장 전략을 드릴 텐데 아까도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옵션 만긴 날 시장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오늘까지의 그 개인, 기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게 지수가 더 빠져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수익이 나버립니다. 옵션에서. 그래서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개인들이 풋옵션을 오늘 58억 정도를 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되면 금융투자랑 기관들은 수익이 줄어들어 버려요. 오히려 올라가는 게 더 수익이 납니다. 외국인들은 어딜 가더라도 지금 손실 구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손실이 줄어들려면 지수가 3,200 근처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만 아니다라 그러면 내일 오히려 급락보다는 버텨주면서 그래서 지수가 3,100을 지지를 해주면서 3,100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100을 지지를 해줄 거니까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뭐 시장 급락할까 봐 오늘까지 잘 버텼던 분들이 내일 손절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서 오늘 합성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내일 한번 잘 버텨보시고 옵션 막이 끝나면 또다시 시장은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 전략 드렸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종목 상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유소 3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